같은 직선에 접한다. 자, 이랬을 때 이 fx하고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그림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너네 2x 4제곱이라고 하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x의 n제곱은 다 마찬가지 비슷한 모양을 갖죠. x제곱이 요 정도 이렇게 곱 휘어진 거면 x 4제곱은 이런 식으로 휘어진 모습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x제곱이라고 하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x 4제곱 더하기 a 그러면 a인 지점에서 처음에 이렇게 나가다가 이게 같은 직선에 접한다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쭉 늘어나는 꼴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같은 직선에 접한다의 의미가 이제 이렇게 생긴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a가 얼마가 돼야 되고 그때의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요 부분이 되는데 요것도 조금 요령을 피우면 얘도 y축 대칭이고 얘도 y축 대칭이니까 그냥 0부터 요 접하는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해주면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0을 끼고 접근하면 좀 좋아요. 대입하기가. 아까도 보면 0 들어있으니까 요거 대입한 것만 딱 계산하고 끝낼 수 있잖아. 자, 그럼 일단 여기가 어떤 점인지 모르지만 x좌표를 t라고 좀 넣었으니까 요 점이 t, t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2차 함수에 대해서 접선을 생각한 게 얘한테도 접선이라는 뜻이니까 여기가 f'x가 2x가 되니까 기울기가 2t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것도 미분했을 때 8x 세제곱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도 x 대신 t를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2t가 돼야 맞는 거죠. 그래야 같은 접선 기울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항시킨 다음에 2t로 묶어버리면 4t 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와서 결국은 t가 0일 때는 뭐 의미가 아니고 양수니까요. 여기서 보면 t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t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중에 2분의 1인 자리가 지금 동시에 만나게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4 함수값도 같아야 되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8분의 1 더하기 a 이렇게 되는 바람에 a가 8분의 1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넓이는 2배의 0부터 2분의 1까지만 접근하면 되고 위에 있는 게 4차 함수니까 여기 이제 8분의 1 들어가요. 요거 빼기 요거 해서 2x 4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8분의 1 요만큼을 적분해서 쓰게 되면 이 문제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곡선 사이 넓이는 정해진 구간 안에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는 식으로. 근데 이제 이 그래프 개형이 조금 익숙한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게 여기를 하면 되겠다. 근데 그래프 없이 자꾸 식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면 좀 힘든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체킹해 주시기 바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5번은 넓이 활용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확률이 높은 거라면 460, 61, 62 이게 학교 시험에서는 그냥 이 중에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460번은 훨씬 더 출제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 같은 경우처럼 약간 문제를 조금 그렇게 내면 462번 쪽으로 많이 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나는 넓이가 같다라는 개념이고 하나는 넓이를 2등분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 문제라서 정리를 조금 해줄게. 넓이가 2등분 된다 이건 뭐 그냥 진짜로 넓이 절반이라고 생각하고 쓰면 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넓이가 같다 이 의미를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야. 이렇게 이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해봐.
이때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원칙대로 쓴 다음에 지우고 결론을 쓸게요. 원칙대로 하면 A부터 B까지는 그냥 fx 적분한 게 넓이가 되고,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 적분한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가 되니까 이렇게 된 걸 얘기하는 거라고. 맞죠? 근데 이제 이걸로 문제를 풀란 얘기가 아닌 거야. 이게 맞는데 요걸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함수가 똑같고 구간이 다를 때는 구간 정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A부터 B까지 하고 나서 B부터 C까지 하게 되니까 결론이 A부터 C까지 요 놈을 적분한 값이 제로가 된다는 게 내용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 과정에 의해서 두 부분에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똑같다는 건 음하고 양쪽이 절대값이 똑같다는 뜻이야, 크기로는. 근데 실제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니까 A부터 C까지 요 놈을 적분하게 되면 적분한 값이 0이 된다. 요 한 식으로 문제를 풀어달라. 두 개를 각각 넓이를 구해서 같다고 쓰지 말고 넓이 같다고 해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게 0이 돼. 이 내용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라는 게 넓이가 같다는 이 문제예요. 그 중에 그 대표 문제가 바로 460번인데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그래서 출제율이 높아. 자, 그럼 그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460번. 지금 여기에 그림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y는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k랍니다. 그런데 요 x축 아랫부분 둘러싸인 요 부분 넓이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양수 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넓이가 b가 된다는데, 이때 a하고 b의 넓이의 비율이 2대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k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사실은 이 k 값 때문에 여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처럼 해서 여기 넓이 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해서 2대 1이라고 쓰면 이제 풀릴 것 같은데 k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게 힘들다고. 그래서 뭘 이용하느냐 이 문제의 핵심이지. 이 그림은 잘은 모르지만 전체적 k 값은 모르지만 대칭축이 얼마죠?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그러면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차 함수는 양쪽이 똑같으니까 요 빨간 선으로 갈라진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의 넓이는 똑같죠. 그럼 결국 이 전체 넓이와 여기가 2대 1이 된다고 했으므로 요 반쪽 넓이와 요 넓이는 동일한 거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값으로 돼 있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값으로 돼 있으니까 결국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뭘 말하는 거야?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적분하면 0이 돼버린다 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해요. 이 0이 된다. 자, 이렇게 풀어야 가장 간단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아까처럼 막 넓이를 실제 막 두 개 구해서 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 3분의 1 x 세제곱 3x 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됐고 빼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플러스 27 마이너스 3k 요만큼 이제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되나요? 3k에 마이너스 18 이게 0이 되지. k는 6이 된다.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넓이가 같다는 문제 중에 이제 해당되는 대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462번으로 한번 해보죠. 462번은 이제 평가원 문제인데
이 넓이가 2등분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이제 실제로 양쪽 다 넓이를 구해서 실제 절반 두 배 사이 관계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조금 넓이가 쉽게 구해지는 케이스가 생길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게. 462번으로 할게요. 지금 이제 y는 x 4제곱 빼기 x 세제곱이라고 하는 함수. 그림이 보일 거예요, 아래쪽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x. 요거가 저 위에 볼록하게 위로 돼 있는 그 부분. 요 둘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y는 a의 x의 1 마이너스 x. 요 곡선을 그렸을 때 넓이가 2등분이 된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a 값이 얼마가 되냐인데 지금 그림으로 보면 요거 위에 있는 그림이 고기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 왼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요렇게 된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는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죠.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ax. 요 놈이 요 a, 마이너스 a, 그러니까 0과 1인 점에서 만나니까 여기 1이 되는 거야. 여기서 그림이 위로 볼록이니까 요렇게 돼 있는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좀 내가 심하게 그렸네. 넓이가 2등분 되니까 대충 여기까지 요 정도로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려진 게 이제 두 개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먼저 할 수 없네. 이거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넓이가 안 보이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 2등분 된다니까 요 부분 넓이하고, 아니 뭐 요 부분 넓이 써도 돼요. 하여튼 뭐 이렇게 빨간 선 두 개, 요렇게 된 넓이랑 딱 2배 차이 난다. 이니까 그걸 직접 써서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이거는. 자, 그러면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똑같다 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거랑 이거 사이의 넓이가, 왜냐면 이제 여기는 미지수가 없고 여기 있으니까 요 식을 2번 사용해서 넓이를 똑같다고 쓰는 게 오히려 좀 불리할 것 같고, 상수로 되어 있는 이 부분 두 개 빨간 거, 그 넓이하고 노란 거랑 뭐 여기 넓이, 아니면 또 이 빨간 거랑 요 노란 거, 요 부분 넓이가 2배 2분의 1 사이 관계.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고. 그래서 요거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먼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위에 있는 게 요식이죠? 요식. 그럼 0부터 1까지 요거 빼기 요거, 그러면 마이너스 2x 4제곱에 플러스 x 세제곱 더하기 x. 요 놈을 접근하게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2 x 5제곱에 더하기 4분의 1 x 4제곱에 2분의 1 x 제곱. 요거 이제 금방 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럼 20분의 7이 넓이가 되고요. 그렇다면 선택을 하면 되죠. 뭐 요거 빼기 요거를 할까요? 요거 빼기 요거를 했을 때의 넓이가 40분의 7이 되는 거니까 절반. 그래서 0부터 1까지 위에 있는 놈이 마이너스 x 4제곱에서 이걸 빼면 플러스 ax 제곱에 플러스 1 마이너스 ax, 요만큼을 적분하는 걸로, 그 결과가 얼마? 40분의 7이 나온다는 걸로 계산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1 x 5제곱에 3분의 1 ax 세제곱 여기 2분의 1 마이너스 a의 x 제곱. 그래도 이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0부터 1까지로 딱 잘 돼 있어요. 자, 1 집어넣고 쓰면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3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의 1 마이너스 a, 이만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거 0이니까 하나만 계산하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a 빼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a하고 플러스 2분의 1이고 여기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10분의 2, 10분의 5, 10분의 3 플러스 10분의 3 요만큼이가 40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60을 그냥 어떻게 곱하는 게 편한가?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60에 120을 해야 돼? 120이면 마이너스 20a 120이면 12니까 36 그다음에 7, 3, 20 이렇게 되죠? 15 이제 a 값은 4분의 3으로 구해요. 넓이가 같다는 내용은 전체 구간의 적분값이 제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넓이가 절반이 된다는 거에 그 이등분된다는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비교를 해주고요. 보통 가면 이제 하여튼 한쪽 넓이는 좀 빨리 구해지게 되고 그 나머지 쪽이 미지수를 포함한 쪽으로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 자,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역함수 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역함수는 선생님이 좀 필기를 해줄 게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나중에 사진 찍어두든지 내가 캡처를 할게요. 오늘 학교 시험 역시 역함수 문제는 하나씩 갖다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뭐 그냥 개념적으로 정리만 좀 머릿속으로 해도 역함수와 넓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역함수와 넓이에 관련된 건 내용이 딱 두 종류의 유형의 문제가 있어. 그때 이제 첫 번째가 어떤 구조냐면 y는 fx와 그 역함수 gx로 둘러싸인 넓이. 그러니까 역함수랑 자기랑 둘러싸인 부분이 있을 때. 이 둘러싸인 부분이 있는 거는 여러 개념인 거죠. 이 역함수 관계가 원래 그 fx 그림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이게 y는 fx라고 해봐. 그럼 역함수는 구하지는 못해도 그림 모습은 아는 게 y는 x라는 직선과 대칭이니까.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럼 우리가 이제 수하에서 배웠지만 이 역함수 그림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사실 역함수를 구하는 건 아니니까 이 파란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제 둘러싸인 부분이라는 게 파란 거랑 하얀 거 둘러싸인 그 나뭇잎처럼 생긴 요 부분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둘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럼 수하에서 교점 적분 구간에 해당되는 여기하고 여기 A라고 할게요. 여기 B라고 했을 때 이 적분 구간을 잡는 이 X좌표를 구할 때도 자기랑 자기 역함수가 만나는 점이 아니라 자기랑 Y는 X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으로 생각해서 이 점을 잡을 수 있고 그러고 난다면 얘는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실제 넓이는 지금 뒤꿈치는 이 Y는 X라는 직선과 원래 함수 fx 요게 둘러싸인 넓이를 2배 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해서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fx와 y는 x, y는 fx라고 쓸까요? 요만큼이가 이제 둘러싸인 부분은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띠리리와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러면 자기랑 자기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니까 그 지점. 자 이번에는 이제 둘러싸이지 않는 그러니까 y는 x라는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이동한 그 함수 그림이 역함수랑 자기랑 이제 둘러싸인 부분이 없는 그런 문제도 있어. 그 없는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야, 이거 다 썼나? 너무 힘줘서 맨날 부러뜨려가지고. 자,
이때 어떤 걸 할 거냐면 a부터 b까지 어떤 함수 fx를 적분한 거와 둘러싸이지 않은 문제에 대한 구조야. 이 함수 fa부터 여기 b에 대한 함수값 fb까지 그 역함수 적분한 값의 합이 얼마입니까? 를 물어보는 문제가 두 번째. 결론부터 내주면 이 넓이는 b 곱하기 fb 빼기 a 곱하기 fa 요만큼의 값과 같다. 자, 중요한 건 fx에 대해서 구간은 a부터 b까지 돼 있을 때 역함수 구간이 여기 a의 fx에 a에 대한 함수값, b에 대한 함수값이 구간으로 돼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곱한 거 빼기 곱한 거. 이제 그림으로 그걸 설명하자면 이런 그림입니다. 만약에 이제 fx라는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역함수라는 놈은 y는 x라는 직선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 역함수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제 요 지점이 여기 와서 이제 대칭 이동되니까 뭐 이런 식의 그림이. 이게 y는 역함수 gx라고 했고요. 그때 지금 요 함수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여기 a라고 쳐. 여기가 b라고 칠게요. 이제 이 앞부분 내용이 요 부분의 넓이를 요구하는 거지. 그럼 여기가 FA가 되겠고, 삐뚤어졌으니까 요 부분이 FB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 역함수에서는 요 A, FA라고 하는 점이 이 Y는 X에서 대칭 이동된 요 지점이 대칭점이 될 거야, 그렇지? 그럼 요 지점은 여기가 A, FA가 되니까 요 점은 여기가 FA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는 FA, A가 바로 요 점 좌표가 되는 거고, 그다음 B, FB 요거는 대칭 이동해서 여기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여기가 B, FB인데 여기는 FB, B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FB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구간이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고 나면 요만큼 FA부터 FB까지 GX를 적분했다니까 바로 요 부분의 넓이에 해당되는 적분값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동그라미를 노란 걸로 친 게 이 노란색 넓이인 거예요. 그리고 하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요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고 있다. 근데 그 두 개를 더하라는 거야. 근데 그래프가 대칭성이 있으니까 요 노란 부분으로 FA부터 FB까지 적분한 요 빗금친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가 요게 대칭동돼서 생긴 요 부분, 요 부분과 똑같은 부분이 돼서 이 노란 부분의 넓이를 파란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두 넓이를 더했다는 게 요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빨간 부분의 넓이를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뺀 걸로 생각하면 큰 직사각형이 BFB 요게 바로 큰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고 AFA 요게 작은 직사각형이 되니까 그 두 개를 뺀 값과 같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림을 직접 이렇게 좀 그려가면서 이 부분 넓이니까 여기 이 넓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정형화된 문제라면 그냥 눈으로 보고 위에 것끼리 곱한 거 빼기 아래 것끼리 곱한 거 이래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실제 적분하라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요게 바로 둘러싸이지 않고 역함수와 자기 그 함수의 어떤 특정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역함수에 관련된 넓이 유형의 두 가지 형태입니다. 일단 캡처해 놓을게요. 찍을 사람은 찍어 놔도 됩니다. 자, 근데 내용이 이렇게 됐으면 지금 말한 것 중에 463번 문제가 저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464번이 두 번째 거에 대한 유형인 거고, 만약에 464번을 이제 이 내용을 알아서 이걸 기억하고 있는 정도라면 그 464번 보세요. 0부터 2까지 fx dx 더하기 2부터 6까지 dx, gx dx인데 f0가 얼마죠? 그러니까 그게 역함수의 그 아래쪽 2라는 게 함수값이 fa가 적혀 있는 거고, b가 2라고 한다면 f2가 6이 되니까 gx의 윗끝 6이 바로 f2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이거 다 바로 쓰라면 2, 6, 12 빼기 0 그래서 넓이 12 끝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실전에서 알고 있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근데 그걸 외우기까지는 못했다 하는 사람이라면 그림을 그려서 여기구나. 왜냐면 x제곱 플러스 2가 이렇게 생긴 그림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죠. 역함수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0부터 2까지 한 거랑 2부터 6까지 한 거랑 뒤집어서 갖다 붙이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풀면 되는데 너무 전형적이니까요. 딱 모양이 정해지는 거. 그런 거는 사실은 그냥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463번 둘러싸인 부분 넓이 하나만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요거는 이쪽 부분은 지울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fx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겼고요. gx는 위로 볼록하게 생겼겠 당연히. 여기 이제 y는 x는 직선이 이렇게 통과하게 되니까 이게 gx, 여기는 fx. 자, 그때 0부터 4까지 fx dx, 그러니까 0부터 4까지 적분하면, 즉 요 부분 넓이가 얼마? 5예요.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럼 너네는 요쪽 부분의 넓이를 안 구해봐도 5가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전체 정사각형 넓이가 16이므로 내가 요 뒤꿈치 자기랑 자기 역함수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6이 된다는 건 그냥 알 수 있다는 뜻이지. 그걸 그렇죠? 적분의 의미와 양수적 함수값이니까 넓이의 의미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런 관계를 갖고, 이제 실제로 함수식이 주어진다면 y는 x에서 0부터 4까지 y는 x란 직선식에서 곡선식을 빼서 적분한 다음에 2배 하면 돼. 이것까지가 이제 이 내용인 거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인데요. 속도거리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 걸로. 자, 우리 미분할 때 기억 한번 해보자. 위치에 관련된 식을 미분하면 속도식이 되고, 속도식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럼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가속도로 주어진 식을 적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에 대한 식을 적분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개념을 구분해서, 아까 왜 적분값과 넓이의 차이, 적분값 자체와 넓이라는 개념의 차이를 니네가 인식했다면 속도식을 적분했을 때 나온다는 그 의미가 그 두 개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는 걸 한번 이해를 해보시라고. 그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럼 문제 수는 많아도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속도 거리를 정리를 할게요. 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위치에 대한 식을 미분하게 되면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되고, 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된다라고 배웠어. 그러면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적분하게 되면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속도에 해당되는 식을 적분하면
위치에 관련된 식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어떤 시간 t1부터 t2까지 이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이때 나온 결과는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의미를 갖는 내용인 거고, 만약에 t1부터 t2까지 아까 한 대로 절대값 개념, 넓이 개념인 거죠. 이 넓이 개념에 해당되는 절대값을 적분하게 되면 이동거리라고 하는 개념의 내용이 된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전체 내용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거리라는 게 어떤 차이를 말하는 거냐면, 위치의 변화량은 딱 처음 위치와 끝났을 때 맨 나중 위치와의 차이를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고, 그럼 내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더라도 내가 중간에 까불다가 여기까지 왔다면 처음부터 맨 나중만 따지면 요만큼이지만 아까 까불던 것까지 생각하면 엄청 많이 움직였죠.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는 이동거리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다. 이걸 조금 이해하기 힘들면 운동을 상태를 한번 놓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런 운동 생각해 볼게. 여기서 출발을 했어. 그래서 막 갔어. 가다가 뒤돌아온 거야. 여기까지 되돌아왔어. 그랬다가 여기 다시 되돌아왔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멈췄어. 여기가 T1이고 여기 T2까지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2라고 한번 말해줄게. 자, 이 운동이 T1부터 T2까지 움직였을 때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쪽을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다면 x 수직선처럼 여기 원점 자리처럼 된 데자로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 와 있다는 거니까 위치의 변화량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러면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m 갔다가 다시 5m 돌아온 다음에 4m를 갔다가 또 2m를 움직였으니까 16m를 움직인 거죠. 그럼 이동거리는 16m가 되는 거야. 자, 그게 일단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거리 개념이고, 그러면 그냥 적분값이 위치 변화량이고 절대값 씌운 게 이동거리라고 하는 개념을 그래프로 조금 보여주면, 이제 출발했어. 얘가 이제 어떤 개념인 거냐면 앞으로 5m, 이게 이제 시간이고 이게 위치라고, 원점에서 위치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5m를 간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되돌아왔죠. 뒤로 갔어요. 마이너스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랬다가 여기서 멈춘 거예요, 지금. 여기가 T1이고요. 여기가 T2. 그러면 이 놈을 그냥 적분해 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플러스 값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값이 상쇄되면서 작은 숫자가 생기겠지. 맞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딱 처음과 끝에 위치 변화라는 개념이 그냥 적분했을 때 상황. 예를 들면 앞으로 5m를 갔다가, 이건 뒤로 많이 갔는데? 이건 뭐 그림이 잘못 그려졌는데? 여기까지 5m까지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뒤로 4m를 갔다가 다시 2m까지 올라온 거잖아. 근데 어떻게 이게 마이너스로 나오지? 이쪽 마이너스 쪽이 커야 마이너스로 나올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적분했을 때 그림이 잘못 그려진 건가요? 시간과 위치 관계로.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는 개념이 그냥 적분했을 때 결과. 그게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와의 사이의 차이. 근데 이거를 절대값을 씌운 그림이라는 건 이 아래쪽 부분,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더해지는 거니까 전부 다 플러스 쪽에 해당되는 이만큼을 한 게 앞으로 움직임,
이게 잘못됐구나. 앞으로 움직인 거 뒤로 움직인 걸 해야 되구나. 속도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 그림이 하여튼 뭐 앞으로 움직인 거 뒤로 움직인 거 전부 다 합쳐서 이런 뜻이 이동거리가 되니까 절대값을 씌운 의미는 마이너스 쪽도 플러스 쪽으로 올라와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5m만큼 갔다가 이게 위치가 5라는 거지. 위치가 5라는 거지. 그랬다가 다시 0까지 갔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까지 갔다가 그래도 마이너스 안 나올 것 같은데? 높이가 5까지 갔다가 4까지 내려가서 다시 2까지 올라오는 정도인데 뭐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운동이 좀 그렇네. 이 운동을 따지면 이렇게 되겠는데 이거 5고 이렇게 되네. 여기가 4고 이런 개념이 되겠네. 여기 좁은 것 같다. 시간이 짧게 걸린 거죠. 길게 걸린 게 아니라 5까지 가는데 이렇게 됐다가 4까지 갈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보니까 여기 접근한 거랑 여기 접근한 게 이제 마이너스 값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이동 거리로 생각하면 여기도 움직인 거고 여기도 움직인 거니까 이게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됐다면 요거 합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정적분이 위치의 변화의 개념, 그 다음에 넓이가 이동 거리 개념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다 간단한 계산이나 해석을 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일단 교과서에 있는 거 하나를 해볼게요. 466번이요. 자, 24m/s의 속도로 달리던 열차가 있는데 이때 속도가 제동을 건 후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브레이크 밟은 후 속도가 24-3t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번에도 운동할 때 얘기했지만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뒤로 간 게 아니고 속도가 줄어들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 천천히 느려지고 있는 상태 정도인 거지. 그랬을 때 이 열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그럼 생각해보면 이게 몇 초 후에 멈춥니까? 이 열차가 8초 후에 멈추죠. 그러니까 24에서 시작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3이니까 8초 멈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간 거가 그러니까 지금 거리를 가려면 이걸 적분하라는데 8초 때까지 정지할 때까지니까 의미는 없고요. 브레이크 밟는다고 뒤로 가는 게 아니라 했지. 이 V니까요. 그러면 여기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라니까 양의 함수 값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0부터 8초까지 24-3t를 그대로 적분한 거나 절대값을 붙인 거나 똑같은 개념이라서 이렇게 그냥 적분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24t-2분의 3t 제곱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나요? 24에서 8 곱하면 84, 32, 92 빼기 88, 64에 32, 96 그러면 96? 이렇게 되나요? 자,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1차시니까 직선이죠? 적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 정도는. 삼각형 넓이 구한 게 이동거리. 즉, X축,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식을 양의 함수값 가지는 자리에서 적분하면 그 직선과 아래쪽 사이 넓이가 이동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적분해서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삼각형이나 사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직접 구하시고 2차 이상의 식일 때는 적분해봐야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적분하시라고. 자, 하나를 더 해볼게요. 자, 이 뒤에 있는 문제가 4개가 있는데 정빈이가 하나만 찍어줘. 제일 저기 숙제하기 싫은 거. 471번. 아, 예상을 지나가지 않는 것 좋아요. 471번 해석에 관련된 부분. 잘 봐라. 471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데
이 속도식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t제곱 더하기 2t예요. 그럼 아까 속도식을 적분한 게 위치의 변화량이나 이동거리의 개념이라고 넓이 구한 게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t로 묶어버리면 t-4 이렇게 되어서 위로 블록인 그림인데요. 0초부터 4초 사이에 위로 블록인 이런 그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V식입니다. 이게 시간이고 V가 됐지요. 자, 이제 요 정도 보시고 얘기를 하면 해석이 될 거야. 자, 점 P는 4일 때 원점으로 되돌아온다 그랬는데 요걸 보고 착각하면 안 돼. 0부터 4까지는 이동거리가 이만큼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미 원점에서 출발했으면 4초 때까지 앞으로 이만큼 가 있는 거야. 이게 만약에 V가 아니라 위치식이라고 봤다면 여기가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온 게 맞아요. 근데 V 그림은 극대극소 개념인 거지. 미분된 상태니까 위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원점으로 되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멈췄다는 얘기라고. V가 제로가 되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0부터 4초까지는 앞으로 움직여서 4초 후에 지금 멈춘 상태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기억은 원점으로 되돌아온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변 P는 T가 2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데 이건 미분 내용이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곳이 바로 여기죠. 4초 때. 아까 했잖아. V는 이 개념이라고. F 프라임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한 이 자리가 지금 결국 극대 자리니까 여기 4초일 때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이야.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어. 그 다음 0부터 5초 때까지 이것 때문에 낸 거네 결국. 0부터 5초 때까지 P가 움직인 거리는 그러면 여기가 5초인 거죠. 근데 움직인 거리를 물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 접근한 건 음수값이 나오니까 사실은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랑 같고. 그럼 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2차 함수예요. 여기서부터 4초 때까지는 공식이 있지? 네. 0부터 4초 때까지는 적분 계산하지 말고 공식이 있으니까 6분의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1 큰 거 빼기 작은 거 4의 세제곱. 요게 이제 일단 0부터 4초 때까지 앞으로 움직인 거리야. 그럼 12분의 1 곱하기 64가 되니까 4로 나누면 3 4로 나누면 4, 2는 4, 4, 64, 16. 그래요. 일단 0초부터 4초 때까지가 3분의 16m로 움직인 거고. 그럼 하나 여기다가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4초부터 5초까지 요 놈에 마이너스 붙이는 을 접근해야죠. 절대값으로 씌워야지. 왜냐면 속도가 음수인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접근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절대값을 접근한다. 그럼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t 요만큼 접근한 거를 더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 t 세제곱 빼기 t제곱에 4부터 5까지 계산이 좀 지저분해요. 5 집어넣으면 6분의 125 빼기 25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6분의 64 빼기 16 이렇게 되어서 분수끼리 계산해보면 6분의 61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5하고 16이니까 9가 되는 거죠. 9. 그럼 6분의 61 빼기 69 54 이렇게 되어서 6분의 7이 추가로 4초부터 5초 사이에 움직인 거입니다. 그럼 실제로 총 이동 거리는 3분의 16에다가 6분의 7이 더해지는데 이건 6분의 32니까 6분의 39가 되고 3, 2, 6 3, 1은 3, 3, 3, 5 그렇다면 2분의 13이 이제 5초 동안 총 이동 거리가 되죠. 만약에 5초 후에 5초 때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 했으면 3분의 16에서 아까 구한 6분의 7이 빼기가 돼야 처음 위치와 맨 나중 위치만 정하는 위치의 변화량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동 거리는 이만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유형 8번은 아마 여러분이 과제하면서 아까 한 내용으로 읽어서 해오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월요일까지 여기 475번까지 문제를 마무리를 해 오시고 혹시 뭐 원하는 사람은 1등 문제 풀고 나서 질문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간단히 오답 정리 후에 적분에 대한 내용 중에서 조금 여기 나온 것보다 조금 더 모의고사 유형에 해당되는 몇 개만 연습을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여기까지.